어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오늘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에요?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현재까지 한 110명 넘는 의원들이 나는 부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예. 이게 국회 권능을 포기하고 국회를 천박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그 입법부의 권한이 떨어졌으면 자기의 소신껏 하는 투표를 공개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쪽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국힘 쪽과 이제 뭐 한동훈 뭐 이쪽에서 비판할 터인데 이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과 현재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민주적 질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의민주주의로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을 뽑은 국회 그 지역 주민들과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역의 주민들의 뜻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지금 민주당은 당원입니다. 물론 당원이 아닌 분들 찍은 분들이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의원들이 이 표결을 앞두고 지역에 무슨 회의를 소집해 갖고 지역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한 의원들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의견 물어봐야지. 그럼요. 지들이 뭔데? 그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물론 거긴 보수적인 견해도 있고 진보적인 견해도 있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느 쪽이 우세하게 우리 당 지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쪽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의기간이라서 뽑아놓고 나니까 4년 동안 지 맘대로 표결해라? 이거 아닙니다. 대의기간의 기본은 모르는 거예요. 대의기간도 항상 당원의 뜻에 부응을 해서 당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왜 이걸 공개해야 되냐면요.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가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대의기구로 민주주의 그 원칙에 근거해서 국회를 만들어 놨더니 국회의원들이 지 멋대로 해요. 그다음 정부가 관여하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분야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시민사회단체가 또 한 3분의 1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또 한 3분의 1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정부가 절대적인 권한과 역할을 하던 20세기 중반과 초반의 상황과 달라요. 지금 시민사회가 너무 발전되어 있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 정신이 무척 높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정부가 특히 입법부가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참여의 뜻을 받아서 나는 이런 견해를 표명합니다라고 하는 걸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럼 비공개로 뭐 10명, 20명에게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에는 난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 뜻을 밝힙니다. 찬성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모 의원, 박모 의원, 이모 의원 있을 거예요. 찬성하는 의원들도요. 당당하게 나는 찬성합니다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건 입법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21세기 변화하는 민주 정치 질서에 따른 선진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게 왜 입법권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게 무식한 자들이 이거 그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답답해갖고 이게. 미치겠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야 됩니다. 심지어 의원들 한 20-30명이 20명, 10명이 모여서 자기들 돈을 들여갖고 권리당원들에게 의사 묻는 그 여론조사 해본 의원들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욕먹는 거예요.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죠. 그거 힘들면 새날 프라님한테 전화해서 여기는 보통 하게 되면 5만 10만 정도 투표를 한다고 하니 내 뜻을 내가 좀 물어보고 싶으니 포를 한번 좀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걸. 그 짓꼴리는 대로 하라고 국회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당원과 소통하고 당원들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중차대한 일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찬성하는 의원들도 왜 뭐 안 묻고 찬성하냐 이렇게 또 반론할 거예요. 그분들은 이쪽 저쪽 소통을 하고 많은 여론 채널을 통해서 찬성하는 부결시키라고 하는 당원들이 절대 다수구나 하는 걸 받아서 당당하게 나는 부결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 좀 하세요 국회의원들.
이럴 때는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의 장을 열어놔야 됩니다. 예. 만민 공동회 하고 이거 갖고 이거 앞두고 한 의원들 30명이 모여서요. 자, 여러분 토론합시다. 당원들 모이세요. 이러고 72시간 토론장을 한번 여의도에 만들어놔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 의원들 다 당선돼요. 박수 받고.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우리의 뜻을 밝히냐? 밝혀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약간 귀족주의 이런 건데 내가 왜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 되냐? 맞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투표 중인데 이 건의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수개표잖아요. 예. 또 선거를 수개표로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개표를 합니다. 무기명으로. 아이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볼까요? 추미애 대표가 예. 추미애 전 대표께서 SNS에 쓴 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볼게요. 민주당이 호소합니다. 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은 저들이 씌운 홍보 기술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서에 국제안보 위협,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죄명과 범죄 사실의 요지와 무관한 근거 없고 일방적이고 극단적 예단을 적은 검찰 정권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거대 사회 악인 것처럼 여론몰이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표의 과거 시장시절 개인 비리이므로 민주당과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한동훈의 주장에 넘어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팔짱을 끼는 것이고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재명이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1위가 아니었더라면 대장동 가짜뉴스와 허위 제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9. 민주당 후보로 윤석열과 맞서는 일도 없었더라면 나아가 백현동이나 쌍방울인이 하며 엮이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에 본인과 가족,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명예살인, 사법 고문은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막아야 하는 민주 세력에 대한 가해이고 박해입니다. 전체주의는 스스로를 전체주의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족, 민주, 애국 따위로 포장합니다. 법과 언론 홍보 기술을 동원해 전체주의자 1인에게 모든 힘과 권위를 복종시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대 의견을 조롱하고 보론 세력으로 몰아내고 끝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킵니다. 지금 윤 정권은 그런 쪽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민주당은 입법 독재라는 불명예가 거북해서 중을 등으로 양보해서 법 기술자들에게 검찰권을 수단으로 펼치는 극악무도한 독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방탄국회라는 불명예가 듣기 싫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위험한 반민주, 반법치, 반사회적 폭거를 용인하는 악의 방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5. 그저 이재명 대표의 신상이 아니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구조적 불의의 근본을 직시하고 차단해 국민을 지키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방송한 내용이 정봉주TV에서 오늘까지 지금 41만 조회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물론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국힘 전직 의원하고 방송을 하면서 나는 이제 박가원 원내대표한테도 이런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늘 주장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국회의원이 하는 것처럼 하는 척 이렇게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은 세비와 그렇게 많은 보좌관들을 주고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연구하고 자료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다음 공부해야 됩니다.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을 길러야 되고요. 오늘 이거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어요. 150쪽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거 아마 그 외부 유출하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기자들은 이미 봤죠. 근데 150쪽인데 150쪽이 넘어오면 자 일단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가원 원내대표는 이 150쪽이
율사들 똑똑한 율사들 이탄희 최기상 뭐 등등 그 김영민 의원 등등 해갖고 10명을 모아야죠. 자, 체포동의안 넘어왔다. 그럼 10명 모아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 체포동의안 내용이요.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하고 집에 가세요. 좀 쪽팔린 줄 알고. 이 체포동의안 150쪽을 직접 보려고 노력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언론이요. 기자들이요. 이거 법조인입니까? 여기 법이 죄가 4개가 나왔어요. 배임죄, 제3자 뇌물죄, 외국환 관리법, 위증교사. 이렇게 법이 나와 있으면 이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박가원 의원은 10명 정도의 율사를 모았고 이 체포동의안 분석을 해야죠. 체포동의안 분석을 해봤더니 검찰이 소설 쓰고 있다.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판단했다. 이 내용 지금 민주당에서 나왔습니까? 저는 대충 그 내용을 알거든요. 예. 되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이화영이 이러이러한 자리에 있었으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요. 그 배임죄도 도계공을 관여시키지 않아 갖고 성남시에 이익을 줄 거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도계공 참여시켰으면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체로 어거지로 다 엮었다라고 하는 게 검사 출신 변호사들한테 제가 제보를 받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가원 의원이 진짜 제대로 된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이걸 갖고 정치를 할 일이 아니고 자, 의원님들 모여서 분석합시다. 분석을 해본 결과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석해본 결과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전체 내용이 허구와 소설과 거짓과 카더라로 일색하고 있다. 이런 체포동의안은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원내대표 판단 있습니까? 원내대표 가결시키라 그랬어요? 부결시키라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로서 책임 방기입니다. 내가 분석해본 결과 율사들과 분석해본 결과 이 체포동의안은 허구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래도 헌정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던질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거짓과 허무맹랑한 얘기로 일관하고 있다면 무조건 부결 아닙니까? 그럼 원내대표가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해야죠. 자, 당대표니까 우리 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 독주입니다. 독재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워딩이에요. 정치적인 워딩 앞서갔고 정말 민주당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150쪽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150쪽은 검찰의 소설입니다.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 그러면서 검찰의 소설이라고 하는 근거 10개 정도만 딱 열고 해보세요. 기사가 그것만 나갑니다. 지금 그거 안 했어요, 민주당. 그럼 그거 안 하면 좋아. 원내대표 책임 방기한 겁니다.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원내대표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150명 의원들이요. 자기 보좌관들하고 이거 분석하고 앉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맥락은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정의당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외 아니에요. 정의당 국회의원들 아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최근에 저 검찰의 이 사태에 대해서 내용은 모를 거예요. 모르죠. 이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중동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거 방탄하고 부결시키면 국민의 역풍문다를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세상의 일부일 뿐이란 말이죠. 그 역풍 부는 사람들은 어차피 윤석열 지지자입니다. 되게 다수의 이성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독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제1야당 대표에게 뭔가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느낌적 느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 중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분석해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구속영장 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단식을 22일차 하고 있는 제1당의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몰라. 모르죠, 내용을. 나 이게 제일 열받는 거거든요. 제일 열받는 거 진짜 요즘 말로 킹 받는데 근데 그러면서요. 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그거 영어로 프리빌리지.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특권으로 번역하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 그냥 고유 권한이에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이걸 어느 때 적용이 되냐면요. 자, A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사립학교 이사장이에요. 근데 이사장을 하면 안 되는데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립학교에 관여하면서 사립학교 돈을 빼돌렸어요. 횡령을 했어. 100억 200 횡령을 했어.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현행범위 범죄가 드러났어. 근데 그럼 이분을 증거도 인멸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체포해야 돼요. 이럴 때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는 겁니다. 이런 파렴치범일 때요. 그럼 넘어오면 이건 불체포 고유 권한 뒤에 숨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고유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파렴치함이나 진짜 진정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네 가지가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 수사 나갔을 때 그랬잖아요. 증거 내놔. 이번엔 증거가 있냐.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다. 증거 법정주의. 진술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그건 상식이죠, 상식. 상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국힘도 국힘 의원들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당신들 150쪽 읽어봤냐? 한 명의 의원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테니까 거짓이라고 추정이 돼요. 두 번째, 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돈을 해먹었다든지 예를 들어갖고요. 옛날에 그 국힘 선배 의원들이 이런 짓 자주 해요. 술 먹다가 술집 여자 사장이 건방지게 군다고 그래갖고 재떨이 날립니다. 머리를 딱 맞아갖고 피가 터지고 막 쓰러져요. 병원 실려가. 폭행 아닙니까? 현행범이에요. 그럼 이분은 갖고 여자 사장한테 내가 때렸다고 그러지 말고 뭐 실수로 던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진술을 회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거든요. 이럴 땐 체포해야죠. 이럴 때 체포 동의안에 우리가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맞아요. 예. 이거 정치적 사건 아닙니까? 정치적 사건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만든 조작 사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 봐요. 이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본인 본부장 사건은요 다 사라져. 어제는요. 어제 검찰 인사 있었잖아요. 검찰 인사가 원래 7월입니다. 근데 2달 늦었어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그 고위 간부 인사할 때 보니까 일관되게 윤석열 사단이에요. 어제 인사한 거는 뭐냐면요. 어젠가 그제 중간 간부들 인사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열심히 한 사람. 야, 진짜. 그다음에 김건희 장모 수사 덮어준 사람. 이 사람들 다 승진했어요.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 앞두고 왜 이 인사 발표를 합니까? 메시지 분명합니다. 시그널이. 야 봤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번 체포 동의안 때 너네 열심히 해봐. 이게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힘 의원들한테도 제가 사설에서 얘기합니다. 너네들 검찰이 이렇게 정치하는 꼴 끝까지 볼 거야? 아니라 그럽니다. 그분들도 반대해요. 다만 공천권이 있으니까 꿈쩍 못하는 거죠. 그럼 국회는 늘 얘기하잖아요. 국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행정부가 아니에요. 헌법에 정부 다음에 나옵니다. 대통령 다음에 나와요. 그럼 그 정도로 입법부는 모든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그 위에서 지켜보면서 지적하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국힘의원들이 제대로 된 양심 있는 의원들이면 국힘의원들 부결해야 됩니다. 왜? 검찰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아닙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그것도 유력한 국회의원을 지들 입맛에 맞춰갖고 마음껏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이 체포 동의안에 부결 던져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속수사 구속재판 원칙이었습니까?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공판 중심주의 법정에서 따지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진술한 거는 증거 채택도 안 하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건 증거 인정도 안 됩니다. 헌법 정신이에요. 불구속해야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해야 됩니다. 이번 정권처럼 이렇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국힘에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국힘에 왜? 국힘의 변호사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갖고 이것을 방탄 뒤에 숨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법을 만들어 갈 때 재판 때 증거 중심주의 예. 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윤석열이가 다 모조리 수사권을 갖고 깡패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175대 116으로 한덕수는 가결됐다고 지금 뜨네요.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왔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 116표가 부결이고요. 예. 자,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건 오늘 최선의 그 시나리오는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고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시나리오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지금 이제 곧 시작되기 전에 아마 박주민 의원이 지금 변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예. 이 과정을 좀 보시고 그럼 우리 한덕수 체포 동의안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표결이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한 예. 거의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여기 지금 댓글 보면 어떤 분들이 한덕수보다 더한 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게 일종의 변종 그 역풍론이거든요. 예. 이렇게 근심하면 어떻게 삽니까? 일단 있는 놈 목을 치고 그다음 더한 놈 나오면 더한 놈하고 싸우고 그런 거죠. 뭐 한덕수보다 더한 놈 나오면 어떡하냐고 엄한 걸 지금 걱정하고 있어. 아이고 이 양반들도 참. 그게 이제 저는 정치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명분 싸움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민주당이 뭐 수박으로 불리는 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중동에 세뇌돼 가지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죄가 있다를 전제로 하고 지금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검찰의 논리는 정의다라고 하는 전제에 그러니까. 이 지랄을 하라고 저는 할 수 그러니까 그게 없거든요. 이제 그래 정치인 명분 싸움인 거고 우리 시민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전제로 싸우는 건데 그 시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세 싸움입니다. 기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이제 덕종들은 그래 그럼 니들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아가리에 쳐넣었다고 그러면 니들부터 한번 죽여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세가 꺾여요. 아 민주당으로 안 되겠구나. 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명분과 기세. 예. 오늘이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맞습니다. 제가 예. 집회 나가서도 본 느낌인데 윤석열 집권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분노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동력을 결과가 어느 쪽이든 간에 윤석열 탄핵이 먼저였을 텐데 만약에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성의 표를 눌렀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먼저 조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라는 게. 근데 기세는 한풀 꺾이겠죠. 민주시민들의 기세는. 예. 그러니까 상당 시간 동안은 민주당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동을 할 거고 결국 그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부결 28표라고 이제 지금 언론에서 아주 그냥 따따붙다 나팔을 불던데 실제로 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예. 해염 견이한 견장을 찬 분인가 해염 견이한. 저걸 의도적 오타 같은데요. 예. 견. 왜냐면 저래야지. 저래야지. 저게 이제 생방송이니까. 왕왕 와와 견치 않았냐 저게. 근데 채팅창에 저걸 한 사람도 못 찾았어.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열받아 갖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부결이 되는데 부결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이후의 정치 일정이 너무 기대가 돼요. 뭐냐면 부결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립감이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면 재밌는 게 뭐 여당 의원들하고 그냥 우당탕탕 싸우잖아요. 그럼 나와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또 커피 마시면서 우리끼리 쉽게 얘기해서 뒷담화를 날립니다. 뒷담화 날리면 방송에서 한 거 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이릅니다. 야, 이재명 대단하다. 그렇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예. 소위 문재인 파리를 했던 주류가 예. 이재명 대표를 교체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결, 부결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부결을 시켜내면 윤석열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뭐 이제 뭐 찬성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당내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예. 역사는 확실히 쉽게 나아가지는 않지만 결국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자, 이 시간쯤에서요. 그럼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지지한 국회의원들 명단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장독대라님이 부교로 전쟁이다 하는데 이분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네. 전쟁인데요. 티 안 나는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이게 취합된 것만 111명인데 예. 111명인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도 부결 지지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이게 어제 이제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상 부결을 시켜달라는 메시지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언론과 민주당에서 어제 소위 수박도로 분류되는 몇 사람은 이게 오히려 더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난 그 사람들 역풍이 어디서 부는지 한번 그러니까 좀 여기 어디서 맞아봤으면 부는 거지? 좋겠어요. 남풍이야, 북풍이야. 아니 그 사람들 3년 반 동안 역풍 얘기했는데 언제 불었습니까 역풍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취합된 것만 이 정도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진보당도 당론으로 이제 저기 김성희 의원 강성희 의원 보이죠? 뭐 이렇고 여러분들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정무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문제는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더라도 일단 당대표 지키는 게 먼저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다 나오고 있는 오늘 그 신동근 의원이 국회의원들 방에 썼다는 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인데 그분 자체는 사실 그 행간으로 보면 부결시키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해요. 예. 내부적으로. 그 내부 정치를 잘하자 뭐 이런 거긴 한데 결국에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공천 안 당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느낌 때문에 탈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그로처럼 보였어요. 지금 현재 저러고 있는 거.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 가결을 외쳤던 한두 사람 정도는 지금 아예 국회에 출석을 안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처럼 일본군한테 체포된 게 아니고 우리 그때 당시 구한말 대한민국에서 안중근 의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야 너네 테러리스트 안중근 내놔. 그럼 이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봐.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내주자고 그 찬성표 던지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항상 친일파는 15에서 20%가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당에서 하나도 따져보지 않고 당대표를 그리고 이 찬성시키자는 분들 제가 논조를 쭉 봤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후한무치하다, 뻔뻔하다. 아니 그분 변호사예요. 뭐가 후한무치하고 뭐가 뻔뻔하냐면 이런 거예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와갖고 부결시켜달라 그러지? 그 불체포 특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행범이나 파렴치범 있을 때 그 뒤에 숨지 말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이라고 하는 이미 검찰 탄압이고 검찰 독재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역풍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가결시키자고 하는 의원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망한 대표적인 이유거든요. 민주당이 망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정권을 뺏긴 이유가. 그러면 국민이라고 하는 게 51%만 민주주의 하자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세력들한테 계속 명분을 주면서 너무 세게 나가면 역풍 부니까라고 개혁도 좀 절반만 하고
이 과정들 속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유탄을 맞은 사건에 가깝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경선 통과했을 때 실제로 민주당의 줄이었던 그 이낙연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만 밀어서도 선거 지는 선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결과물이 지금 대장동 등과 함께 여기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관련한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을 깨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예. 그걸 악마화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동훈이 이제 체포 동의안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 자, 어쨌건 지금 한덕수 관련한 표는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175표면 민주당이 지금 167석이니까 더 나온 거죠. 지금 한 8표 정도 더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 흐름대로만 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그러니까 부결이 되려면 147석만 투표하면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저들이 148표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148표를 가져가야 되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의 당위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체포 동의안 가결의 당위성에 대해서 윤석열 오늘 또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370회 이상 압수수색됐다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진짜 370번 압수수색을 했어? 이게 일반인들이 자꾸 우리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체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압수수색인 게 100회가 조금 넘어갔어요. 조국 장관 때 박근혜 때보다 압수수색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법을 집행하고 정의, 헌법, 애국 이런 것에 호소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결하자고 하는 의원이요. 한 10번만 압수수색하게 되면 바로 굴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 검찰권을 갖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우주의 질서는요.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짜가 제일 비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공짜 점심은 없다. 영어에도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주 질서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딱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몰아붙였잖아요. 요 칼날이 고지고대로 그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갑니다. 이게 역사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몰아붙여 갈 때 과연 윤석열과 한동훈이 나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 질의하면서 탄핵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윤석열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한동훈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한 만큼 너희들이 고스란히 받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또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받습니다. 저들이. 이걸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데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뻔합니다. 이게 단순 탄핵이 아니에요. 탄핵 이후의 상황까지도 그럼요.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자기 당대표에 대한 저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일치 단결해서 막아내고 그래? 너 지금 한 1년 반 정도 보니까 너 대통령 하면 안 되겠더라. 끌어내리고 반격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소극적인 거죠. 한덕수 해임 건의안 낸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이 어제 우리가 그거 안 받을 거야. 거부권 행사할 거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플랜이 있어야지. 그래? 그럼 윤석열 탄핵할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동훈 국회에서 지금 체포 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존나 길게도 하네. 정말. 아니, 저 간사한 저 사람 진짜. 머릿속에 네. 난 저게 보이는데요.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있으면 기자들인데 쪼르르 달려갖고 얘기를 한대요. 출근하다가도. 윤석열 대신에 돈 네? 스태핑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정말 이재명 대표 가결시켜갖고 구속시키겠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너를 안 믿는다더라 이 새끼야. 예, 보수 진영에
보수 진영에서 제가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여러분 저 밀어주세요. 저 이렇게 똑똑해요. 이렇게 잘났거든요. 참, 네. 이거 지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까지 의원님도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정치 한 40년 가까이 되죠 이제. 정권 잡은 쪽이 예.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 이렇게 조롱하는 걸 보신 적 본 있으세요?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오늘도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 도의가 있거든요. 금도가 있고요. 물론 그런 게 다 깨졌습니다. 물론 깨졌는데 정치 정알못이 들어왔잖아요. 정치 경력 1년 반, 2년인 사람이 2년이면 6개월 동안은 후보로서 정치 경험했고 1년 6개월 대통령이 돼서 정치 경험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파와 논쟁과 투쟁과 대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파를 꺾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카운터 파트너를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를 들잖아요. 황교안이 2019년에 단식해요. 4일 동안 4일 있다가 저기가 갑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가요. 6일 있다가 이해찬 대표 갑니다. 아무 얘기 안 해요. 건강 회복하시고 같이 손잡고 정치합시다. 건강 챙기셔야죠. 이렇게 위로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수사권 갖고 있는 저 양아치 조직은 그런 거죠. 단식을 하면서 사경을 헤매든 말든 난 그 영장 치는 행위에 대한 분노가 더 크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단식일 때는 사실 자기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 치더라도 국민 눈치 보거든요. 근데 보란 듯이 치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국민을 조롱하는 건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잡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잡범. 예? 단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거래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잡범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국에 지금 잡놈 나와 있네요. 예? 나와 앉아가겠네. 잡범으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속 좁게 친명, 친문, 뭐 친노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 우리 진영에도 있는데 그런 거 나누지 마세요. 저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씻지 못할 치욕, 논두렁 시계, 500만 불 이런 거 허위사실로 유포하면서 그때 나중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야 창피 좀 줘야 되겠다. 논두렁 시계. 그렇게 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게. 그러니까 간접적 타살을 한 자들 아닙니까? 그 뿌리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을 저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친문이면서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지금 우리끼리 갈라치게 해야 됩니까? 전임 정부 통계 조작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목에 또 칼을 겨누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 친문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친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의원들도 친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체포특권 포기하고 감옥 가야 된다.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 모두가 믿었던 그러면서 우리의 슬픔에 빠지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죽음으로 몰고 갔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웬만한 정치인들이 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역풍론이 뭐가 있고 우리 내부에서 무슨 약속한 대로 지켜라? 이재명 대표가 잡범입니까? 현행범이에요? 이재명 대표 4년 전, 5년 전 일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엮는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엮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공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뭐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의 일이었다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평군청부터 압수수색했을 거 아니에요. 양평군청만 압수수색했습니까? 그냥 거기서 살죠. 지금 경기도 가서 경기도 갖고 압수수색을 무슨 한 달 동안 합니까? 압수수색은 전격성이에요. 긴급성이에요. 거기 갖고 한 달 동안 하면서 내일 재판하는 사람들 오늘 불러갖고 미리 겁주고 이게 무슨 압수수색이에요? 저 지금 연설하고 있는 한동훈이가 역겨운 게 그런 거죠. 김건희 등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인데 김건희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증거 없는 이재명은 지금 6번 불렀어요. 당대표로 있을 때만. 저런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란 말이죠. 그 동훈이 얘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을 길게 한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이 길어지고 영장이 길어지면은 증거가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정상적이면. 말이 길어지면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 검사들한테 조사 많이 받잖아요. 말 막 길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뭘 감추시려고 그러나 보네. 말을 길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예. 예? 지금 이제 투표가 거의 시작되는 분위기죠. 투표하면은 저거 아니, 이렇게 화면 오래 나오고 싶어 갖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이야? 그만 좀 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권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고 계신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 이 세 사람은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저는 진짜 이거는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취임하는 날 이 취임식을 하잖아요. 이임식과 취임식을 합니다, 대통령. 예? 거기서 정권 교체되면서 그 자리에서 취임사 중에 그리고 전임 정부에 수상한 의혹이 많기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최은순 지금 이 순간부로 법무부에 명령합니다. 출국 금지입니다. 딱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죠. 출국 금지입니다. 그거 취임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네. 저는 윤석열 임기 못 채울 거라고 보는 확실한 사람이고요. 우리 솔직히 이보다 더한 정치적 역정들 많이 건너와 봤잖아요. 저는 이게 묘한 게 기시감이 있어요. 지금 요즘 한동훈 장관이 그거 하잖아요. 사형 집행 시설 점검하라고. 왜 그럴까? 이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야. 예? 우리나라 실질적 사형 폐지된 나라거든요. 사형 집행 없어요. 없은 지가 지금 10몇 년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일정 기간인데 제 기간 규정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으면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로 간주되는데 요즘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형 시설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 웃기는 양반들이야. 예? 자기 길 닦는 거야? 아유, 난 그런 무서워서 그런 말은 못해. 야, 근데 한동훈이 지금 보니까요, 거의 예.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리를 꺼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저기는 아마 굉장히 많은 항의가 오는 것 같고요. 이런 그러니까 장면도 처음 멈추는 보네. 거예요. 지금 멈추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이런 장면 예? 처음 보네. 저러면 도움 안 될 텐데. 지금 저 뭐라고 지금 또 의장들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짧게 주려고요. 짧게 하라는 얘기는. 그래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만. 너 도움 안 돼, 이 새끼야.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법무장관이 요약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잠시 경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결시켜달라는 거지, 지금? 지금 분위기가 그러네.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에 닥쳐,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그걸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적용되니? 미친놈들 정말. 아니 그럼 저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미 국회 체포동의안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두 다 열람하셨죠. 자,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장관 내려가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짓거리를 해요. 아유, 진짜 미친. 저런 애들이 대한민국 검사 수준인 거죠. 아니 저래갖고 보수 진영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저기서 버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도발한다는 게요.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딱 내려가면 되는데 내가 동훈아 한마디만 할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하라는 집회에 올라갔는데 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짐승맛도 못한 놈들하고 싸웁니까? 우린 사람인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데 그러면 내가 할 말만 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놈이 뭐 하나가 무슨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저기서 지금 슈퍼 관종이 나 지금 TV에 나온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영에서 나 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잘 싸워요. 저 골 때리는 놈이네 저거. 항의할 수 있지. 그러면 이미 읽고만 내려가라고. 나 뭐 역대급으로 저 법무부 장관이 저런 짓거리 하는 거 처음 보네요. 아예 이제 자리 차고 앉았는데 저런 놈이 다 있냐. 정봉주 방송 시간에는 결과 안 내겠다 이런 이야기잖아 지금. 예. 다 환장하겠네. 저거 봐요. 저거. 야 이거 인간 진짜 골 때리네 이거. 저 야유한다고 저러고 서 있는 거죠. 언제까지 서 있으려고. 문서로 대체한다고 얘기하라고. 김진표 의장. 계속 한번 저 150쪽을 지금 다 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거네. 딱 그거네. 아니 자기가 TV 앞에 오래 서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어. 법무장관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저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 작정하고 지금 어그로 끄는 거잖아요, 지금. 작정하고 끄는 거예요. 작정하고. 근데 저렇게 할수록 저게 도움 안 되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컨텐츠 내용이 아니라 애티튜드거든요. 태도예요. 저 태도를 보고 지금 자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우리가 제대로 설명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들은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미처 빼먹었는데 계속 한 얘기지만 자, 회기 전에 출두하겠다 그랬어요.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그랬어요. 그걸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착같이 본회의 기간을 끌어냈잖아요. 왜? 본회의 기간을 끌어내서 영장실질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시켜서 너희들은 방탄국회 입법 독재하는 정당 이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것도 내가 얘기하는데 얘기도 못하게 해? 저 내용을 요모 4가지 범죄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문서로 됐습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이미 서류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보실 것으로 간주하고 판단하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는 거죠, 저거를.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역대급으로 길어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핵심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걸 지가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정황이 만으로 가결시켜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참. 야, 한동훈이는 내가 봤을 때 정권 바뀌면 제1처단 대상이다 진짜. 아니 우리 저거 이취임식 하는 날 이취임식 하기 전에 미리 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취임식 하는 날 출국 금지 명령합니다. 이거 딱 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범죄 혐의를 아이폰 비번을 안 감으로써 정말 도망갔던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잡범. 저런 애들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거 사이코고 정신병자지 저게. 집안 자체가 장인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했던 조작검사 출신 주가 조작에도 관련돼 있고요. 예, 이게 엄청난 범죄의 한 집안 아니에요. 참. 뭐 그리고 똑같은 건도 아니고 자기 자녀 건에 대해서도 보면 조국 장관보다 훨씬 더한 거 처벌 안 하잖아. 그리고 의원들이요. 저 한동훈 의원 장관 얘기를 듣고 가결시킬까 부결시킬까 이 판단하러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무능해요? 다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가 여기서 부결할 사람을 가결로 돌려 세울 수 있다고?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됐는데 왜 저렇게 길게 해요? 나 TV에 나왔어. 보수진영 여러분 저 봐주세요. 그렇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 요즘 호감도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밀렸는데 저 다시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들에게 물어봤어요. 한동훈 사단은 있니? 한동훈이 무슨 사단이 있어요? 윤석열 사단은 있어요. 왜 계속 자기를 직거래하면서 끌어왔으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의 부사수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대권주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럼 8월 18일 날 누가 기소됐어요? 김건희 오빠 기소됐잖아요.
그래갖고 뭐 용산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봐주려고 저기 양평군청에 3명 있어요. 공무원들. 예. 저 공지구 개발 특혜 줬던 공무원들. 서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를 안 했습니다. 지금. 아, 그들 공범으로 기소 안 기소했는데. 했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법 기술 발휘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 우리 방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방송에서 결과를 보고 싶었는데 예. 우리 방송을 방해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방송을 방해한다고 우리가 방송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말을 하고 다음 예. 방송으로 바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요? 예. 아, 나도 못 나가겠어요. 나도 못 내려가겠어. 미치겠네. 나 씨. 우리 한동훈 잡범에 저기 그 잡범 짓거리나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어처구니 없네. 법 위에 있는 자들이 무슨 얘네들한테는 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저건 뭐야? 내가 보는 법무부 장관의 필리버스터 아니에요? 그냥 냅둬 볼까? 오늘 날새나 안 보게? 말하자면 또 하려고 그래, 또 해. 150쪽 뭐라 그래, 또 해. 150쪽 다 읽겠다는 거예요? 예. 화면에 이거 하나 띄워주세요. 저 잡법. 나 어처구니 없네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한동훈이 저 청문회 할 때 나왔던 의혹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 한 건만 해도 다 압수수색거리잖아요. 배우자 차량 구매 위장 전입,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 부천 상가 건물 불법 증축,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 불법 소유, 삼풍 아파트 전세금 43% 이상,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우팰리스 임차,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우팰리스 임차, 자녀 삼성전자 주식 보유, 공직담에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자료제출 의무 혜택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됐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국민하고 싸우자고 작정을 했구나. 탄핵시켜달라는 뜻이구나. 근데 저자가 자기들 법기술로 자기 혐의를 싹 지운 뒤에 국회라는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구속시켜달라고 거의 필리버스터급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의혹이 똑같아야지.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김건희든 이재명과 똑같아야지. 그래서 똑같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윤석열이 지지율을 좀 올리는 방법은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거라고. 김건희는 지금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덮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 선거 때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국제적으로 나대고 다니지 않습니까? 쟤는 지금 하는 짓 보니까 거의 대선 주자의 행위를 하는 거네요. 각인시키는 행위 있잖아요. 예. 꿋꿋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 지금. 지금 이제 예를 들어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정치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역사적으로 후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민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게 이른바 이제 나치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다시는 이제 그러니까 나치를 찬양하는 것도 거기는 법으로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실종시키고 정치를 멈춘 거는 역사가 그만큼 퇴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경제 수준 13위로 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가 지금 멈춰버렸어요. 정치가 멈춰버리면 전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고 누구와 함께 우리가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야 되냐 하면 적의 적은 동지다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전략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보다 더 각을 세워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손을 합쳐서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합리적인 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게끔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만들어져야 돼요. 진짜 어처구니 없네. 그래서 민주당이 특정 지역에선 불가피하게 이 보수 정당과 선거 연대를 하는 상황까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고 있는 최악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와 등을 돌렸던 적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놈이 치고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 유명한 전술을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군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때 다시 싸우자.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는 저쪽에서 밀려난 세력들과 함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윤석열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검찰 독재 세력을 몰아낼 때까지 손을 잡고 그 이후에 다시 싸우자. 그렇지.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런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아 진짜 쟤는 놀라운데? 거의 김상진급인데? 똑같은 말 반복하는 느낌? 아니 이래갖고 저들을 백석 아래로 밀어내야 돼요 이제는. 백석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땐 정상인들이 투표를 하면 저거 50석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맞죠. 아니 그래서 영남권에서 신당 만든 그들이 20, 30석 나오게 하고 백석 아래를 몰아내갖고 진짜 이 탄핵이 얼마나 무섭고 감옥 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이제 끝났네. 너희들의 범죄 혐의를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그대로 조국 장관에게 했던 그대로 한번 우리가 돌려주마. 예.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예. 야 정말 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극우들이 보기에는 박수 보낼 만하네. 그 대선 주자로 우뚝 서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이미 그 극한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뭐 원희룡한테 밀리고 지금 저번에 유승민한테도 밀리더만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컨텐츠를 보지 않고 애티튜드를 보거든요. 근데 벼랑간에 그 자문을 하게 되네. 나의 애티튜드는 어땠을까? 예? 왜 한동훈을 보고 내가 자문을 하게 되지? 이 정봉주 의원 방송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요. 예. 일단 시원하게 재밌게 잘 풀어줘서 그래. 원래는 그런데 예. 이제 나머지 애티튜드는 제가 봤을 때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나는 아니 방송도 잘한다. 나머지도 흠잡을 게 없다. 그럼 아주 극한 칭찬을 한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이재명 다음에 대선 주자 하세요. 일단 이재명을 살리고 봐야죠. 이거 욕먹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것들이. 다음에 그렇죠. 이재명 다음에. 훨씬 다음에. 그럼. 네. 자 덕담이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표가 이제 곧 시작되는 느낌인데. 예. 아유 우리 방송을 한동훈이가 지금 정봉주 방송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끼들 진짜. 이것도 누가 나와 있어요? 아 의사국장. 정명 의사국장이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아휴 참. 자 그러면은 예. 이 방송 한번 끊고 갈까요? 예. 끊고 지금 바로 한 1, 20분 있다가 어차피 투표 시작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 새날 시사 방송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끊고요. 지금 새날 채널에 국회 생중계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라고 하는 방송이 하나 더 나가고 있어요. 예. 그쪽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방송 다시 만들어지면 다시 예. 또 공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 스텝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그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공지 하나 띄워주시고요. 아 새날 너무 잘해요. 뭐 모든 거 보면 그냥 완벽해 착착착 하는 게. 한 서너 명 스텝이 그냥 KBS, MBC 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으니 참 미치겠네. 예. KBS, MBC 회장 시켜드릴게요. 왜 이러세요? 덕담했어요. 덕담이죠, 덕담.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이재명 대표. 아유 난 오늘 몇몇 분들이 어제 썼나요 그 페이스북을 이재명 대표가 어제 썼죠. 그거 쓴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죽어가는 몸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글을 썼겠냐. 정상적인 상황에서 세상을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쪽 편에 발을 딛고 좀 서서 봐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 번만 쳐다봐라 이거를. 그러니까요. 아유. 자 링크 연결해 드렸고요. 여러분 예. 저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본회의 보실 수 있고요. 한 10분 20분 후에 표결 결과가 나오는 시작쯤에 제가 다시 방송 들어오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예. 결과를 결국 못 봤네. 참 힘듭니다. 동훈이 때문이야. 예.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7시에 정봉주 TV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